우리는 흔히 체중 관리를 단순한 산수 문제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는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단순한 논리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경험하듯 이 산술적인 방식은 실전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소각로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 섭취, 영양소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조절되는 복잡한 적응형 생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에너지를 아끼는 대사 적응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정체기와 요요 현상의 생물학적 배경입니다.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판단할 때 숫자로 된 칼로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을 흐르는 호르몬의 농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에너지를 태울 준비가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신호 체계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지력의 투쟁을 멈추고 이 호르몬들이 보내는 언어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을 쥐고 있는 호르몬 삼총사는 인슐린과 렙틴 그리고 그렐린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할지 태울지를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포만감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정지 신호입니다. 반면 그렐린은 위장에서 분비되어 음식을 찾으라는 가속 페달 역할을 수행하죠. 이 세 가지 호르몬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조절할 수 없는 허기와 대사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사 전령을 해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신호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인슐린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의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수치가 폭등하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무뎌지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뿜게 되고 신체는 상시 저장 모드가 되어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대사 최적화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령은 렙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렙틴 분비가 늘어나 식욕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렙틴 저항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뇌의 수용체가 렙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몸에 지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뇌는 기아 상태로 오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식탐은 단순한 욕심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절박한 명령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도 계속해서 주유소를 찾는 격이죠. 렙틴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적게 먹으려 노력해도 뇌가 보내는 강력한 허기 신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렐린은 가짜 배고픔의 주범이자 습관의 호르몬입니다. 그렐린 수치는 실제 에너지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식사하던 시간이나 수면 부족,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크게 요동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다음날 유독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이유는 그렐린 수치가 폭등하고 렙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살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부의 신호 전달 체계가 엉켜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뇌와 위장의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강력한 행동 생리학적 도구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20분의 법칙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고
위장에서 포만감 관련 호르몬인 GLP-1과 PYY, 그리고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되어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빠르게 집어삼키는 현대인의 습관은 이 포만감 신호가 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듭니다. 신호가 전달되었을 때는 이미 과식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음챙김 식사는 음식의 질감과 향, 그리고 맛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뇌가 식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게 돕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사례인 밀크쉐이크 실험은 마음챙김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본인이 매우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고 인지할 때 그렐린 수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뇌의 보상 회로가 주관적인 만족감을 얻을 때 호르몬 시스템도 비로소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식사하면 뇌는 식사 행위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금방 다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허기의 실체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아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은 마음챙김의 확장된 영역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복부 주위의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식탁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적 태도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우리가 식사 전 깊은 호흡을 3번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는 소화와 대사에 최적화된 부교감 신경우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물학적 기초를 마련해줍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호르몬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식사 후 칼로리 소모를 의미하는 식품 열 발생 효과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그렐린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고 렙틴 민감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식욕 그래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뇌에 충분한 영양 신호를 보내어 가짜 배고픔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호르몬 시스템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여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인슐린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의 불필요한 재흡수를 막아 전반적인 호르몬 대사를 안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의 조율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만 지켜도 인슐린 반응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섬유질이 장벽을 형성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한 오래된 오해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 렙틴과 인슐린 신호가 세포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생성의 직접적인 원료가 되므로 이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대사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정제된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가공된 육류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호르몬 시스템을 강력하게 재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한 식품 수합은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니라 몸을 위한 풍요로운 선택입니다. 호르몬 최적화의 최종 목적지는 노력 없는 건강입니다. 이는 의지력으로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체 지능이 회복되어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가 공식품의 강렬한 도파민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식품의 섬세한 맛에 뇌가 적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세트 포인트를 찾아갑니다. 세트 포인트란 신체가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고유의 체중 지점인데,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이 지점이 자연스럽게 하향 조정됩니다. 억지로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부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의 다이어트 규칙이나 칼로리 계산기 앱에 의존하는 대신 내 몸 내부에서 들려오는 직관적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배가 고플 때 먹고 기분 좋은 포만감이 느껴질 때 수저를 내려놓는 이 단순한 행위가 호르몬 조율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신체 지능이 회복되면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정신적인 자유로움으로 이어지며 음식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결국 대사를 관리하고 호르몬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투쟁이 아니라 내 몸의 전령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무서운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챙김 식사를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다면 건강과 활력은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입이 당신의 호르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 신호에 올바르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중 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뛰고 더 적게 먹고 더 고통스러워야만 결과가 나온다고 믿죠. 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진보를 가져옵니다. 식탁 앞에서 잠시 멈추어 음식의 냄새를 맡고 천천히 씹으며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그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가장 강력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가장 충실한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제공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여정은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단기적인 체중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몸의 호르몬 농도가 안정되고 대사 유연성이 회복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 식사 후 밀려오던 식곤증의 소멸,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은 호르몬이 최적화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기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한 번의 과식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며 한 번의 마음챙김 식사가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방향성입니다. 내 몸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 그 신호에 맞추어 나가는 일관성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칼로리의 감옥에서 벗어나 호르몬의 조화로운 오케스트라를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최적의 건강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며 이미 그 능력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스트레스와 죄책감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음식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마음챙김 식사의 힘을 믿으십시오. 신체 내부의 대사 전령들이 보내는 평화로운 신호가 당신의 하루를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한 식탁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호르몬 최적화를 향한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시켜온 신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공된 환경과 자극적인 정보들이 잠시 그 신호를 가렸을 뿐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그 신호를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어우러진 식단은 당신의 인슐킨을 달래고 렙틴을 깨우며 그렐린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학적 조언을 넘어선 생물학적 지혜의 회복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과 관찰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때로는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조율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중심을 잡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챙김 식사가 당신의 대사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화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신체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에 의해 조율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식사하고 내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은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호르몬 최적화를 통한 대사 건강의 회복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며 더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과학적 원리와 마음챙김의 지혜가 결합된 이 접근법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부터 시작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르기까지 호르몬 조율의 긍정적인 파동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내부의 평화가 구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대사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적절히 대처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생물학적 최적화의 정점입니다. 마음챙김 식사를 통해 음식의 본연의 맛을 찾고 호르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습관이 당신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와 호르몬 최적화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 순간의 식사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쏟는 정성만큼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로 보답할 것입니다. 호르몬의 조화로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가치입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이 옳다면 시간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렙틴의 신호가 뇌에 선명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나른함 대신 맑은 정신이 찾아오고 불필요한 간식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야말로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정답은 항상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정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입니다.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이 여정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까지 함께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식사 시간이 기쁨과 치유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호르몬 최적화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과 신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